안녕하세요. 루치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수직적 장기보유공제, 수평적 장기보유공제, 겸용주택과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저희 법에는 그 수직적, 수평적 이런 표현은 없죠.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도식화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이제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 예전에 이런 거 한번 같이 공부한 적 있습니다. 계약일 현재 주택인데 잔금일 날 잔금 전에 이거를 용도 변경했어요. 또는 멸실했어요. 이럴 때 그 판단을 잔금일 현재 이 부동산의 상황 판단을 뭘로 볼 거냐, 뭘로 볼 거냐 할 때 주택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토지로 볼 거냐, 아니면 뭐 상가로 볼 거냐라고 할 때 판단 기준을 잔금일 현재 그 부동산 형태로 판단하라는 거죠. 만약에 멸실했으면 토지로, 용도 변경했으면 상가로, 주택에서 상가로 했으면, 그래서 잔금일 현재 부동산으로 판단해라 라고 이제 예전에 저희가 공부한 기록이 있는데, 이제 요걸 바탕으로 저희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받을 때, 즉 이제 뭐 근생이 있었는데 그걸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어요. 이럴 때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취득일부터냐 용도 변경일부터냐 라고 할 때 현행은 취득일부터 따져줍니다. 그럼 장기보유공제는 취득일부터냐 용도 변경일부터냐, 마찬가지로 장기보유공제도 그 비과세니까 아마 12억 초과인 경우 말하는 거겠죠. 취득일부터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근생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을 때 계산 방법을 비과세 판단은 용도 변경일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했는지 그거를 이제 따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공제 역시 마찬가지로 구분하라는 겁니다. 12억 초과일 경우 근생일 때는 근생기간에 대한 2% 장기보유공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도 변경한 날, 주거로 사용한 날로부터는 우리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거 있죠? 보유 4%, 거주 4%, 그거를 적용하라는 내용인데, 뭐 말로 돼 있어서 좀 한번 좀 그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평적 장기보유공제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로 취득을 했다가 10년간 갖고 있다가 용도 변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3년간 갖고 있다가 이제 팝니다. 그러면 잔금일 시점에는 주택이죠. 주택입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비과세 판단은 어떻게 한다? 취득일부터 2년 넘었냐 요것만 판단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공제는 어차피 이게 12억 이하라면은 전액 비과세니까 세금이 없겠고요. 만약에 12억 초과라면 일부 이제 그 세금이 나올 수 있죠. 그럴 때 장기보유공제는 요 전체 취득일부터 따져서 보유 4%, 거주 4% 해서 한도 80%까지 공제를 적용받겠죠. 근데 이제 개정 된 내용은 뭐냐면 요거 이제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개정된 내용은 뭐냐? 비과세 판단을 주택으로는 이제 보겠는데 비과세 판단을 언제부터 하라는 거예요? 용도 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났냐, 그렇게 따지라는 거죠. 용도 변경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이 지났으면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리고 장기보유공제 역시 마찬가지로 12억 이하는 어때요? 12억 이하는 장기보유공제가 없겠죠. 그죠? 그 전액 비과세니까. 근데 만약에 12억이 초과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장기보유공제를 구분하라는 거죠. 상가 장기보유공제 플러스 주택 장기보유공제. 근데 주택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해요? 용도 변경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4%, 거주 4%.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용도 변경일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 2%짜리 요렇게 해서 두 개를 합한 거를 장기 보유공제로 적용하라. 이제 요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용도 변경의 경우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장기 보유공제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겸용주택인 경우죠. 1층 주택, 1층 상가, 2층 주택이라 할지, 아니면
단층인데 상가랑 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겸용주택인데요. 저희가 이런 경우는 총 매매 금액입니다. 여기 12억 이하일 때는 크기를 비교합니다. 물론 이제 집 한 채 있을 경우죠. 집 한 채 있을 경우. 그래서 12억 이하일 경우 주택이 상가보다 크다.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하니까 장기보유공제가 없겠죠. 근데 주택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어차피 12억 이하니까 주택은 비과세고요. 장기보유공제 없겠죠. 상가는 과세입니다. 과세니까 과세할 때 장기보유공제 2% 적용하겠죠. 그 다음에 총 매매 금액이 12억이 초과될 경우는 이때는 이제 크기 비교를 안 합니다. 크기 비교를 안 하고 상가는 무조건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상가는 크기 비교 안 합니다. 총 12억 초과 금액을 상가랑 주택으로 안분 계산해서 상가 부분은 과세입니다. 2% 장기보유공제 적용하고요. 이 12억 초과되는 금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 주택으로 안분한 금액이 12억 이하면 비과세고 장기보유공제 없겠고요. 12억 초과면 보유 4%, 거주 4% 장기보유공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 수직적 장기보유공제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사례를 보면 일단 양도가액이 12억 초과죠. 12억 초과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면적 비교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면적을 표시한 이유는 요 19억을 이제 쪼개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면적 비율로 이렇게 쪼갰습니다. 근데 원래는 면적으로 쪼개면 안 되고 기준시가 비율로 쪼개야 됩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면적 비율로 쪼갰습니다. 주택이 상가보다 크다. 근데 이제 사실상은 이건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19억을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11억 4천이 주택 부분, 상가가 7억 6천. 그 다음에 취득가액도 요 비율로 쪼갰습니다. 그러면 상가 부분은 2억. 그래서 상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세라고 그랬죠? 저희가 12억 초과일 때는 상가는 그냥 무조건 과세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상가에 대해서는 2% 장기보유공제 10년 보유했으니까 20% 하고요. 계산법 보면 이렇게 나오고 주택은 안분 계산한 금액이 12억 이하죠? 그러니까 전액 비과세가 되겠죠. 장기보유공제 적용할 필요가 없죠. 12억 이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주택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다. 이럴 땐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19억을 쪼갰습니다. 상가 부분이 이제 크다 보니까 11억 4천, 주택 부분이 7억 6천으로 이렇게 반대로 쪼개졌죠? 근데 주택은 어차피 12억 이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전액 비과세, 장기보유공제 없고요. 상가 부분은 마찬가지로 그 장기보유공제 적용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즉 매매 금액이 19억 초과일 12억 초과일 때는 상가는 무조건 과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택 저희가 계속 12억 이하라 비과세만 나왔는데 12억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냐? 당연히 있죠. 총 매매 금액이 38억인데 주택이 상가보다 큽니다. 요거를 기준시가 비율로 쪼갰더니 23억 5천이 주택 부분, 14억 4천이 상가 부분. 이럴 때 상가는 상가대로 양도세 계산해서 장기보유공제 15년 보유했으니까 30% 적용하면 되고요. 주택은 이제 이게 12억 초과니까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으로 적용돼서 취득금액이랑 이제 빼서 양도차익 계산하면 우리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이 차익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즉 양도차익을 23억 분의 12억 초과분 즉 23 빼기 12억만큼만 과세하겠다. 이게 과세 양도차익이죠. 요거에 대해서 보유 4% 거주 4% 15년인데 10년씩 보유하고 거주했다고 가정하면 최대한도 80%까지 공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택 부분 과세 양도차익에 대해서 보유 4% 거주 4% 상가 부분은 연수에 따라서 2% 최대 30%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뽑습니다. 겸용주택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22년부터 이거는 이미 적용되고 있던 내용이고요. 이제 25년부터 시행될 내용은 이겁니다. 요 24년은 아니고요. 2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될 내용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